네. 여기. 슈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발 안에 뼈가 하나 더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어디에 제일 많이 생기나요? 발에는 뼈가 하나씩 더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발에 뼈가 더 많이 생기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발목 안쪽, 바깥쪽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 여러 군데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뼈가 생겨서 문제가 돼서 병원에 오는 곳, 거기는 바로 안쪽 복숭아뼈 밑에 여기가 제일 잘 생깁니다.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 밑에 부주상골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뼈 하나가 더 많이 생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여기서 여기 안쪽 복숭아뼈 안쪽. 네. 이런 거 알아서 잘 편집해 줄 때가 있으니까. 그럼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무조건 없애지는 않습니다. 뼈가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살아요? 돈이 나도 잘 살잖아요. 뼈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제거가 아니라 우리가 뭐 덧니가 나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일단 그냥 산다. 그게 일단은 제일 메인으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통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통증이 있으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통증이 없으면 발에 뼈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치료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부주상골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방금 간호팀장님이 얘기하신 그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들을 조금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프신 지 얼마 안 됐다 라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을 좀 복용하거나 뭐 조금 쉬어주거나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물리치료나 아니면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부주상골이 요 안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발뼈 모양 말고 전체 모양을 보면 안쪽에 후경골관이라고 하는 애가 이 주상골에 붙어요. 그러면 이 힘줄에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치료, 아까 말한 충격파나 주사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수술적 치료보다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평발을 동반할 경우에는 조금 더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발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술이 하기 전에 수술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던데 어떤 부분인가요? 그 생활습관 변화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신발의 깔창을 좀 바꿔 보시는 것을 제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발뼈가 아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떠 있는데, 아치가 낮은 신발, 예를 들어 슬리퍼, 크록스, 컨버스화, 플랫슈즈 이런 것들을 많이 신으시면 부주상골이 있으신 분들은 아치가 받쳐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눌려요.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안쪽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형태의 신발이나 깔창,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깔창을 개발하신 거군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깔창을 개발을 했는데요. 부주상골도 여기에 적응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깔창을 만들었는데, 시중에 나온 거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안쪽 아치가 단단해야 돼요. 많은 환자분들이 인터넷에서 깔창을 살 때 아치 부분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물렁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계속 여기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처음에야 푹신하지만 반복 자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뼈를 올렸을 때 여기 안쪽을 뼈를 받쳐줄 수 있을 정도로 좀 단단해야 돼요. 뭐 약간의 쿠션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아치 부분이 단단히 지지가 돼야 요 안에 있는 살이 패딩되면서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직접 닿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 깔창 얘기 조금 드리면, 안쪽 아치를 제가 이렇게 블럭 형태로 돼서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평발이시든 요족이시든 간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주상골 자체가 사이즈가 작냐 크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면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죠. 붙어서 태어나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크고
여러 가지 약물, 깔창,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 혹시 신발 하나 추천해 주실까요? 아, 신발. 맞다. 챙겨왔죠. 신발. 신발은 개인적으로는 요거 추천해요. 그 아식스의 젤 카야노라는 모델인데 이 젤 카야노 모델이 안쪽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손을 넣어보면 안쪽이 좀 올라와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깔창이 조금 더 받쳐줘요. 받쳐주지만 일반 분들은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에 깔창을 교체해 주시면 되고 모든 신발에 깔창을 다 바꿔주기가 귀찮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아식스 젤 카야노라는 모델을 신으셔서 중간중간 요걸 착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빠뜨렸네요. 이 신발이나 요 신발이나 요 깔창이나 아치가 올라와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배기는 느낌으로 들어요. 그래서 다들 한 3, 4일 만에 빼요. 잘못 샀다. 이거 좀 더 아프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신발이, 깔창이 발에 적응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에서 열흘은 충분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진료 볼 때 말씀드리는 건 깔창이나 신발을 변경했을 때는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은 좀 참고 지내보시고 적응이 다 된 뒤에도 불편하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일주일 열흘 착용 후에 다 적응하셔서 더 편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루 이틀 만에 빼지는 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깔창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홍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병원에서 구매했는데 네, 다른 경로가 또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이름이 닥터 포디예요. 닥터 포디? 닥터는 의사고 포디는 미국의 포디 아스틸리스트라고 족부만 따로 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합쳐서 닥터 포디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닥터 포디 검색하셔서 부주상골이나 평발 이런 분들, 요족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원래 하던 부주상골 얘기로 네. 돌아와서 혹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간단할까요? 매우. 네. 제 입장에서 그리고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 수술 굉장히 간단해요. 한 수술 시간 30분? 간단한 쪽에 속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뭘까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못 딛는 기간. 오. 너무 역시. 불편해. 네. 못 딛는 기간. 네, 못 딛는 기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수술하고 바로바로 디디라고 얘기 드리지만 이 부주상골 수술은 아까 요 모형으로 얘기했지만 후경골권이라고 하는 요 놈을 잠시 뗐다가 뼈 조각을 없애주고 다시 부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뼈와 힘줄을 다시 붙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한 최소 6주. 그래서 수술은 한 30분 정도 아주 간단히 끝나지만 환자분께서는 한 6주 정도는 기부스도 해야 되고 딛지 않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부스하고 목발할 정도도 좀 불편하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술할 이유가 되실 거고요. 그냥 가끔씩 아픈데 그럴 때는 오히려 약이라든지 깔창이라든지 이런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네. 이 수술을 하면은 확실히 좋아지나요? 이거 되게 만족도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존적 치료를 먼저라고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불편하시면 수술 고려하세요. 왜냐면 진짜 편해 하시더라고요. 이따만한 애가 껴있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배기는 통증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개월 정도 지나면 병원 안 오세요. 좋아져서. 혹시 또 추가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평발이 동반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평발이 동반되신 분들은 뒤꿈치도 같이 조금 교정을 해줘서 아치를 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주상골만 있냐, 평발이 동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의 방법이 한두 가지는 좀 추가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왜 인대위원증은 이야기 안 해주시죠? 아, 왜 안 해주시죠? 네. 제가 대본을 안 봐서요. 자, 인대 이완증도 있습니다. 그 수술적인 내용은 그 부분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인대 이완증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아치 부분이 더 약하다 보니까 부주상골에 대한 배기는 부분이 더 아플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 요 힘줄을 이렇게 딱 당겨줘야 되는데 인대 이완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느슨해요. 여기가 느슨하다 보니까 이 아까 아치를 받쳐주는 힘이 남들보다 약하다. 그러면 이 뼈가 더 주저앉는다. 그래서 인대이완증 보여주시죠. 손가락. 꺾어보시죠. 요렇게. 이분 인대이완증이 있으신 환자분이신데요.
손이 이렇게 꺾어서 저는 안 짜잔. 닿거든요. 여기까지 닿으시는 분들은 부주상골이 더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깔창이라든지 너무 불편하면 한 번쯤 수술을 고려하는 대상이 되실 수 있고요. 네. 저는 안 짜잔. 닿거든요. 인대유한증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거 아시죠? 네, 저희 예전에 인대유한증 영상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너무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없습니다.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 거 아니시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슈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카메라맨이 자꾸 음소거 웃음으로 너무 깔깔 웃긴 했어. 너무 깔깔마녀인 줄 알았잖아요. 소리 하나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아니, 너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내서 했어. 아니, 너 때문에 가만히 있어! 아, 좀! 이렇게 할 뻔했어, 진짜. 오케이. 어쨌든 끝냈다.